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잡다한, 이번에도 잡소리 칼럼을 좀 하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자격증 공부에서 필기시험 준비 과정에서 학습의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또는, 굉장히 학습을 하는데 어렵다라고 체감이 되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한번 잡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필기시험 준비 기간이 좀 길게 나는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굉장히 필기가 내용이 어렵다라고 체감이 되는 현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자격증 종목이건 다 같은 해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왜 기간이 길어지거나 어렵다라고 체감이 되냐, 이런 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전자문제집을 제가 여기서 지금 열어놨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죠. 선택을 했어요. 제가 문제를 20년도 8월 22일 거가 가장 이제 최근 기출문제고, 이후부터는 이제 문제지가 안 올라옵니다. 왜냐면 CBT로 전환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공개 문제지 자료가 없죠.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지금은 진행이 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예전 거부터 현재까지 2001년 3월 4일 거부터 2020년 8월 22일 거까지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20년 8월 22일 거로 한번 제가 가장 최근 건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검색한 거 보이시나요? 이 토큰이라는 단어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네. 자, 토큰. 예를 든 겁니다. 네. 자, 토큰. 자, 토큰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지금 한 30대에서 한 60대, 3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알아요. 30대부터 거의 한 90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는 토큰이 뭔지를 딱 단어를 보면 알아요. 왜? 이 나이대에 속하신 분들은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탑승할 때 토큰 동전이라는 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이 단어를 알아요. 물론 원래 이제 통신 용어의 토큰은 조금 이제 뜻이 좀 부가적으로 더 살을 붙여야 되긴 하지만, 단순히 토큰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분들은 맞아, 예전에 버스 탈 때 이거 사용했었지 라는 지식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10대 친구들 또는 내지 20대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다수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거 토큰이라는 걸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자격증 공부 필기 학습이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는 어렵다라고 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이런 어떤 간극이 생겨요. 예전에는 사용했던 그런 어떤 문명의 기술들이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용어들이 몇 개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IT 자격증이 참 특이한 게 토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없고, 이것도 없고, 네, 여기입니다. 이거요. 팩시밀리. 이 팩시밀리라는 단어가 얘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팩시밀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팩시밀리가 뭘까? 막 고민을 해요. 이게 이제 원래 같은 말로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교과서나 전공서적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은 모사전송 이렇게 뭐 적혀 있어요. 얘가 세 개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상담을 받으러 온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예, 고등학생 한 고등학교 2학년 고2 학생이 학부모님과 같이 상담을 제가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상업계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네, 상업계열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그 제가 한번 상담이니까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단어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팩스가 혹시 뭔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네,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야, 이거를 학부모님이 열받으셨어. 놀라신 것도 있고 열받으셨는지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지? 예. 네. 제가 그렇게 답했죠. 저도 몰라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제가 그냥 농담하면서 그렇게, 아니,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답을 했는데, 학교에 나중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 물론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죠. 당연히 팩스를, 솔직히 뭐 일반인이, 아니, 가정에서 우리가 쓸 일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무직이나 공무원 쪽, 뭔가 하여튼 뭐, 부동산 사무실이나 뭔가 하여튼 학교 관공서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팩스를 모른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거든요. 예. 지금 일반 하다못해 기업체에서 근무를 한다 그래도 팩스라는 거를 처음 들어본다. 모사전송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다. 그 모사전송은 뭐 현실에서는 잘 안 쓸 수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팩스나 팩시밀리라는 단어를 모른다. 배경 지식을 모른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게 그래서 참 저도 사실 이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이게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정말로 필기 준비 과정이 1년이 걸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왜? 이러한 어떤 몇 가지 예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만 이러한 형태로 뭔가 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단어를 배경을 이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건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 다루기도 했고 사람들 인식이 대부분 이제 알만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자격증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 취득도 중요한데, 이 자격증 공부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가장 큰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예, 실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꼭 알아가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자격증 공부는 필요하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학생이 나중에 고3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면 취업 나가거나 아니면 대학교 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팩스라는 걸 몰라요. 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팩스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모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심각한데?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좀 많은 교훈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거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이거 뭐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거지만, 대면 수업을 하는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에도 이런 거 단어 설명할 때마다 참 저도 애를 먹거든요. 왜냐면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이러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은 이걸 또 막 설명하고 막 하려면은 사진도 막 띄워서 보여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참
그러면 이제 설명이 길어지게 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초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게 뭐 지금도 제가 설명하는 대부분 기출문제 분석 영상에서도 그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좀 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는 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진짜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대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사회적인 흐름 변화가 많이 이게 뭔가 자꾸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이런 거를 모르는 세대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원래 정부기관에서 좀 교육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학교에서도 이걸 안 알려주나봐요. 사실 저는 이거는 좀 왜 제가 심각하게 느꼈냐면, 학교 홈페이지 하단부에 이 팩스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푸터라고 하는 구간인데, 웹페이지 개발하면 왜 푸터가 있잖아요. 푸터. 여기가 이제 하단부잖아요. 하단부. 네, 하단부 공간인데, 여기에 항상 팩스 번호나 이제 뭐 학교의 뭐 연락처 그 주소지 이런 게 막 찍혀 있어요. 뭐 교무실 전화번호, 행정실 전화번호 이게 막 적혀 있거든요. 근데 아니 여기에 이제 팩스 번호가 같이 적혀 있는데, 근데 정작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팩스가 뭔지 몰라. 그 학교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뭐 제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거 되게 머리를 땅 때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좀 심오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됐건, 뭐 학부모님이 되셨건, 아니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 응시생이건, 뭔가 아니면 직장인이건, 뭔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자격증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정말로 단어 학습이 이제는 필수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기시험이 필답형 주관식인 경우에는, 물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얘도 필기 종목에서는 이제 단어가 나오니까 그 단어 학습의 그 배경 지식을 알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꼭 반드시 알아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까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 말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잡소리 칼럼 한번 신나게 떠들어 봤습니다.